네, 두 번째 작전명입니다. 글로벌 시장을 장악한 반도체. 오늘 장에서도 반도체가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엔비디아도 목표가가 줄상향되면서 지난 장에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상승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의 반도체주 훈풍을 불어익혀줬습니다. 송가람 매니저님, 반도체주 올 한 해 계속 좋을 거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네, 저는 작년 하반기부터 반도체 주들을 굉장히 강조를 드렸었는데 네. 제약주와 함께 반도체 주들을 말씀을 많이 드렸죠. 이런 하드웨어 부분과 함께 소프트웨어 부분이 발달하면서 굉장히 크게 좋은 흐름이 나올 것이다 라는 부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반기에 단단하게 끝나는 흐름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어느 정도 고점을 갱신하면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 여기에서 시장 자체의 전체적인 예수금이 많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다른 특별한 대안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진다면 이런 시장에서의 자금이 매크로 자금이 반도체 쪽으로 계속 쏠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수급적인 면에서는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 반도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생성형 AI 같은 경우에 추가적으로 계속 발전을 하면서 이런 소프트웨어의 발전이 이 고성능 하드웨어의 발전 계속 촉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발전이 요구되고 있다라는 점, 여기에서 계속해서 이슈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이 있겠고 그 외에도 반도체 수요도 점차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 이 세 가지를 봤을 때는 이번 상반기의 흐름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하반기까지 꾸준히 우리가 볼 수 있는 섹터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반기까지 꾸준히 볼 섹터 반도체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최근에 한미반도체가 굉장히 또 뜨거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HBM3 2분기에 양산을 시작하겠다. HBM3E도 2분기 양산 준비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면서 거기에 한미반도체 TC본도 또 사용이 되는 건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김장일 본부장님, 네네. 오늘 새롭게 리포트도 나온 만큼 목표가도 네네. 상향이 되고 있는데 한미반도체 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목표 주가가 그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아주 강력하게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죠. 네. 최근 올해 들어와서 세 번째 상향 조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26만 원, 현재 주가가 한 14만 원, 15만 원 정도 되니까 거의 더블에 가까운데요. 이번에 목표 주가 상향은 보니까 이게 추정의 추가 상향은 없었어요. 근데 지난번에 20만 원을 제시할 때는 이익에 대한 추정치가 높아지고 밸류에이션 배수까지 높아져서 그게 컴비네이션 돼가지고 20만 원을 불렀다고 하는데 네. 이번에는 이익보다는 배수, 그러니까 이 회사가 더 가치가 있는 잠재력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배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잠재력. 25년도에 이익에 그 전에 한 50 몇 배였는데 그쵸 50 몇 배였는데 이번에는 한 70배 넘는 거를 줘가지고 26만 원 한 거거든요. 그 근거는 얼마 전에 나온 마이크론에 공급을 했다, 네. 공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런데 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 예측은 변화를 안 시켰어요? 그러게요. 그럼 뭐죠? 그러니까 200억을 받았어요. 네. 200억을 받았는데 얘네가 우리 한미반도체가 보통 1년에 매출을 뭐 몇천억, 기천억, 3천억, 4천억, 5천억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200억 받았지만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는 포캐스트를 들어가면은 사실은 예측이 한 달 전에 20만 원 부를 때보다 분명히 그 사이에 다른 뉴스가 나왔으니까 네. 그거를 어떻게 200억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 붙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PER을 배수를 50 몇 배가 아니고 70배를 해서 했기 때문에 이번에 목표 주가 상향에 대해서는 저는 바로 제 입장에서 바로 반응은 조금 더 유보적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과거에는 이렇게 목표 주가가 오면은 애널리스트들이 그 세이프티 안전 마진이 있기 때문에 제가 0.8을 곱하면 대충 그 정도까지만 가능성을 열어두십시오. 그러니까 네. 20만 원 불렀을 때 0.8하면 16만 원 가능성이 있는데 이번에 26만 원으로 높였을 때는 멀티플만 높인 건데 마이크론이 그렇게 좋다고 하면서 마이크론의 이 기여에 대해서는 구체화시키지는 않고 아마 다음으로 미룬 것 같아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0.8을 곱해서 그 정도까지 바로 갈 수 있을지 모른다는 그런 제가 동감은 지금은 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애둘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에 엮여 있는 지금 한미반도체 관련해서 이야기를 또 나눠봤고요. 이렇게 목표 주가도 크게 오르고 있고 관련 종목들이 순환매를 거쳐서 굉장히 큰 상승을 보이고 있는 만큼 증권가에서는 또 과열이 됐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송가람 매니저님 어떻게 보십니까? 과열이죠. 그렇지만 아직까지 지금까지
바로 직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아직까지 대안이 없다라는 점이 가장 집중해 봐야 되는 점이다라고 볼 수가 대안이 있습니다. 없다라는 게 반도체에 대응할 만한 섹터가 네, 없다는 맞습니다. 건가요? 지금 수급적인 면을 제가 항상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어느 정도 시장 전체를 살펴볼 때 특히 지금은 예수금 자체가 시장이 함께 상승할 때에 예수금 자체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집중됐던 섹터에서 자금이 빠진 이후에 다른 섹터로 움직이는 흐름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지금 코스피에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다라고 보여지지만 이 부분이 매크로 이슈로 인해서 이 반전으로 하락하는 모양새냐라고 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이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HBM 반도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HBM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이런 고성능 반도체, 고대역폭 메모리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뭐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이런 HBM 기술력, 밴딩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죠. 이 부분에 있어서 반도체에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어느 정도 지금 상당히 고점이지만 지금 추가 매수는 고려할 가격대는 아니다라고 보여지지만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비중 어느 정도 조금씩 축소하시면서 꾸준히 끌고 와보셔도 좋은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반도체주들은 꾸준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섹터다. 그리고 신규 매수를 접근하시는 분들은 대형주 위주로 보시되 여기에서 크게 오르지 않았지만 기술력이 있는 회사들 이렇게 한미반도체처럼 주목받을 수 있는 회사 한 번쯤 찾아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반도체 내에서도 탑픽이 궁금한데요. 대형주 그리고 아직 안 오른 종목까지 얘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반도체에서는 계속해서 하이닉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이 HBM 기술을 어느 정도 따라왔다라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하이닉스 쪽의 기술력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하이닉스와 그리고 DI 꾸준히 주목해 보시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와 함께 DI를 주목해 보자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시청자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만약에 신규 진입 반도체 내에서 대장주에 접근을 한다면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어디로 가야 되지라는 생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 여쭤봐도 됩니까? 네.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뭐 삼성 하이닉스 실적 나오고 판단합시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아까 그 한미반도체 말씀드렸는데 쓴 애널리스트가 이런 얘기를 한 게 있어요. 마이크론에 들어가는데 마이크론이 네. HBM에서의 마켓 쉐어가 당초 10% 정도가 아니고 잠재력이 20-30%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누군가 마켓 쉐어를 잃어야 되잖아요. 네. 하이닉스거나 아니 아직 못 들어간 삼성전자가 제대로 많이 못 늘거나 그거를 뭐 그분이 맞았다는 게 아니고 그런 거를 의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저기 들어갔다는 게 도장 팍팍팍 찍었다는 소식이 나올 때까지 네. 주가가 더 빠지면 분명히 8만 원 초반대면은 조금 욕심이 나긴 합니다만은 서두르지는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아까 마찬가지로 하이닉스 역시 실적이 확인이 되는 것이 필요하니까 네. 제 느낌에는 뭐 지금 앞자리는 한번 바뀌기는 할 것 같은데 좀 스트러글이 있을 것 같아서 다음 주 그 다음에 실적 나오거든요. 네. 다음 주는 환율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비록 그 반도체가 AI가 좋다고 하지만은 서두르지 말고 밀릴 때만 접근한다. 뭐가 됐든.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 모두 좀 반도체 관련주들을 굉장히 크게 올라가 있다라는 데는 동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조정 시에 매수 관점 유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세 번째 작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